2명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1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 후원금이라고 이거 50만 원 이게 있고 이게 현금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죽으러 가기 싫었지만 여기서는 나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나라가 달라붙잖아. 나라가. 우리 국민이라고 얘기해주는 이런 내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본 것도 아니지만 너무 그게 아직도 정말 그 귀에 그냥 들리는 것 같아. 그 얘기가 항상 얼마나 감동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다고 그렇죠. 내가 너를 그렇죠. 살릴게라고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무사하다라는 그 얘기가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진짜 그렇게 살아났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거 참. 꼭 한번 그분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목소리라도 한 번 더 기적 같은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기회가 참.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사관에서 근무하신 그분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 소영 씨가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북한 탈북민들 다 그렇지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잘 보호받고 하룻밤을 거기서 이제 호텔에서 지내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밤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경찰분들을 보호받고 낮에 예쁘게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그리고 되게 그게 경찰분들이랑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되게 호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있다니 보호라는데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라오스였잖아요. 태국을 건너가려면 그 강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강을 건너가면 이제 막 거지처럼 하고 오고 이러니까 탈북민이라는 거 알고 신고를 해준대요. 저희가 가는데 관광객이 온 줄 알고 아무도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도 난처한 일이네. 신고를 좀 해서 영어를 하는 분이 없는데 거기서 영어 돼야지 통하는데 다 예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무리 중국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말이 뭔지는 모르겠고 사람들이 그냥 관광객에는 좀 물건을 자꾸 사라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좀 신고 폴리스 해야지. 해달라고 했는데 폴리스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다행히도 그 중에 그 언니 한 명이 애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영어 단어 이런 걸 조금 들어봤던 게 있었는지 폴리스 이런 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거기 가는 거냐고 이러면서 알려줬던 멀지도 않았거든요. 조금만 걸어가면 됐는데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분들은 가자마자 너무 흔하게 이제 보니까 저기 거지들이 왔구나 저기 신고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했다고. 북한 국제거지 왔구나. 저희는 관광객이 온 줄 알고 물건을 자꾸 사라고. 아이고 참. 일단 그렇게 이제 잘 넘어가고. 이게 대한민국 덕을 제일 많이 보셨구만, 소영 씨가. 너무 위기가 있어가지고 평범하게 온 게 아니라 그 위기를 이제 넘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이 있고 고향이 있으면 자기 조국이 있기 마련인데 어느 조국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팔자라고 할까, 사람의 그 존엄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존엄이 없는. 지금 바뀌는 게 그때 그 소영 씨는 실제 베트남에서 직접 목격을 하셨구만, 체험을 하셨구만. 아이고. 그래서 그 태국 감옥에 며칠이나 있다가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그냥 그때만 언제까지 있으면 된다 이래서 손만 그냥 꼽아가면서 기다렸던 기억밖에는 정말 날짜가 오니까 우리 날짜다 이러고 왔는데 나중에 그게 오니까 우리가 며칠 있었다 이거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써놓지도 않았고 그렇죠. 대충 근데 그 날짜가 정확히도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연이 빠지면 다음
뭐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늦게 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뭔가 빨리 온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대한민국 그 정부에서 그 보내준 대한항공을 타고 오셨겠네. 너무 행복했죠. 비행기 처음 타보니까 어땠어요? 나도 비행기 처음 타보니까. 그때 느낌이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어. 북한에서도 비행기를 봤거든요. 북한에서 훈련 비행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훈련 비행기? 그 사람들이 여행하려고 타는 비행기가 아니라 군인들이 이제 어, 훈련하는 어, 이런 어. 비행기가 계속 그렇죠. 뜨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막 요만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어. 그때 그거는 그냥 영화 보는 어느 환상적인 판타지 영화 같은 보는 그렇죠. 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게 TV에서나 봤지. 믿겨지지도 않고 저 비행기가 뭐 외계인 뭐 아니면 뭐 새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만 상상했던 비행기를 그렇게 보호 속에서 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대한항공이잖아요. 다른 나라 것도 아니고 대한항공이니까 너무 너무 신기하긴 했는데 이제 거기서 마음 놓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비행기 타면서도요. 네, 왜냐면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그때도 조금 조심했으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신기하고. 이제 빨리 대한민국 땅만 내려라 이러면서 이제 얼마나 저한테 기대됐겠어요. 그 아름다운 여성분의 목소리를 들은 이미 이제 어세요라고 환영을 받았던 거기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서 인천국제공항 딱 내렸는데 저희가 언니들이 한 명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입으라는 옷이 그 마음대로 이렇게 말고 좀 검은 옷을 이렇게 눈에 막 이렇게 튀는 옷을 입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언니들이 좀 살짝 깡패처럼 입고 뭔가 가죽 자켓 같은 거 입고 막 뭔가 공항에 딱 내렸는데 우리가 너무 튀는 거예요. 옷을 입은 게 다 서로. 그래서 그런 옷들은 또 어디서 나서 그런 걸 하지 말래만 좀 하지 말지. 아니 참 유난히 말 안 들어. 너무 흰 옷이나 이런 걸 입지. 그 밤에 가니까 밤에 어떻게 통과하는 이런 데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너무 희게 뭐 이런 걸 입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모두 검은 걸 입다 보니까 가죽 자켓을 입었구만. 똑같이 검은 옷만 입은 애들이 이렇게 쪼르륵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보여. 그래서 인천공항 내렸는데 버스 타고 오면서 되게 상상으로 되게 이렇게 막 엄청 제 상상으로 시끌벅적하고 막 이제 막 천국 같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맞아.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무인 도시인가? 뭐 이런 느낌? 사람이 너무 없어갖고 사람을 그렇게 구경하고 싶은데 한 명도 없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아파트들은 이렇게 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차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게 아파트를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분들은 어떨까? 그리고 빨리 얼굴을 보고 싶고 저희 알다시피 그 초등학교 때 이제 교과서에 그 남조선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라 뭐 이런 남조선 분들의 이제 환상이 있잖아요. 나쁜 환상은 아니지만 그 좋은 환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드디어 보는구나 뭔가 이런 것 되게 환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야 말이지. 국정원에 있고 하나원에 있고 나올 때까지도 그 사람들을 이제 뭐 국정원에서 국정원 분들을 이제 만나긴 했지만 그 안에서 딱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밖에 못 만나고. 한국에서 그러면은 제일 뭐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아니면 제일 뭐 불편하다든가 좋은 거는 뭐 말해볼 거 없는 거고, 그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 와서 북한에 있을 때는 이런 게 이렇게 부끄러운 걸 몰랐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는 제 그 이미지에 대한 한국에 와서 이제 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북한에 있을 때 몰랐는데. 이쁘신데. 그렇게 여기서는 이쁜 걸 이쁘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예쁘네요 이렇게 해줬으면 참 고맙습니다라고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뭐라 그래요? 옷 사러 가거나 이러면 자꾸 잘 못 알아듣는 영어를 자꾸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거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듣고 있다가
정말 제가 못 알아듣는 정말 영어를 못 하시는데 엄청 어. 힘들게 식은땀 이제 흘리면서 영어를 계속 저한테 계속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원 플러스 원 이런 무슨 원 어쨌든 그런 말들 저 알아는 듣겠는데 막 보는 사람 땀 빨빨 흘리면서 그 말을 영어를 하는구만. 자꾸 저는 일단은 뭐 사려고 갔으니까 보니까 제 눈치를 보니까 제가 살려고 하니까 뭐라도 열심히 이제 추천해 주려고 하는데 아, 외국인인 영어가- 줄 아는가 보구만.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네. 그 병원에 가보라고 갔지. 그거 눈 검사 좀 해보라고. 근데 저는 그거를 또 원망도 못 하겠는 게 제 응. 이미지가 진짜 이러니까 아 저럴 수밖에.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한국말 잘하네? 아니 빨리 얘기하시지. 와, 진짜 환장하는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갑자기 저한테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 잘하시네. 좀 빨리 좀 얘기해 주시지. 막 이러면서 제가 힘들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서 그런가요? 이러고 웃으면서 그냥. 근데 저는 저대로 속으로 억울한 거예요. 뭔가 왜 자꾸 외국인 취급을 하지?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이쁜데. 아니 성춘양이만 여기서 더 이쁘고 갔어? 아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눈이 잘못 아니 그게 딱 그 매장만 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그래요. 그런 많이 얘기 그래요? 하더라고요. 한 번은 또 머리 하러 갔는데 거기는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젊으신 여자분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은 잘 안 그러거든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 되게 젊었는데 그냥 외국인이야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대놓고 그냥 외국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머리를 하는 거예요. 좋겠다. 서영 씨는 그거 남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좋겠다. 정말 저는 제 얼굴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니까 성형이라는 거를 이제 이 트라우마 때문에 성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남의 눈에 특이하게 띄지 않는 평범한 못생겨도 평범한 한국인이 그렇게 하고 되고 싶은데 보니까 저거 우크라이나 미녀 같아.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얘기하시면 이제 베트남이나 아이 베트남은 아니지. 태국이나 뭐 이런 태국도 태어나지도 않은 곳에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본지수 질표도 한참 잘못 찍네. 이런 것들 되게 어떤 곳에 이제 홍보를 저 그 유튜브로 그 물어보사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기 나가서 한번 홍보해보고 싶었어요. 저를 제발 저를 어디서 보시는 분들 힘들게 영어를 그렇게 식은땀 흘리시면서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인이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 틀림없이 조선민족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속상하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이거 그래서 나가서 새로 보는 얼굴을 보기에도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막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아버지 엄마가 딱 그렇게 물려주신 거니까 항상 나뭐 이뻐 죽겠구먼. 뭐 그렇게 뭐 스트레스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남들은 오히려 코를 자꾸 들고 나는데 이걸 들고 쌍꺼풀고 돈 들여서 한다는데 안 해도 되겠구만. 아이고 참.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는 이거 뭐 좀 이 뭐 컴플렉스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힘든 거고 다른 쪽에서 힘든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대한민국이 다 좋을 수만 없잖아요. 뭐 공부하다 나니까 뭐 이거 금전 쪽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알바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가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예전에는 주말마다 알바를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가끔 공부 성적이 조금 괜찮으면 장학금 지원해 주시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끊겨가지고 좀 네, 많이 힘들 때를 이제 겪고 그 중국어과를 공부하신다니까 내가 이제 이 중국말은 내가 이렇게 유창하게 못 본 죄도 혹시 이런 말 아세요? 인장덕 목장패라는 말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인장덕 목장패라는 말이 그런 말이래요. 큰 사람 밑에서는 덕을 보지만 큰 나무 밑에서는 손해를 입는데요.
이 나무 큰 나무 밑에 가면 풀들이 못 자라요. 그늘 때문에. 그런 말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엊그저께 시화공단 그 사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내가 거기다 컴프리사를 하나 팔았어요. 컴프리사 하나 구입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다 설치하고 이제 배관까지 다 하고 이제 시운전 딱 하니까 바로 입금을 해 주시더라고. 난 컴프리사 팔다 난 그렇게 재미있게 팔아본 건 처음이에요. 그 사장님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돈을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100만 원을 주시면서 북한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 도와주질 말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도와주래. 이 돈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그러면서 2명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1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오늘 그 소영 씨 말을 듣어보니까 참 고아로서 이렇게 열심히 북에서도 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덕에 대한민국이라는 양춘을 만나서 지금은 또 대학에서 꿈을 꾸고 있고, 이런 소영 씨 같은 분들한테 이제 도와주라고 나를 통해서. 그래서 두 분을 드리라니까 내가 50만 원을 그분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정말요? 더 열심히 공부 잘해서 꼭 그런 분들 그 기대에 꼭 보답하도록끔 우리 그렇게 잡시에서 내가 아까도 전화 드려서 그 사업장이나 이걸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을 디딤돌 삼아서 대한민국에 잘 적응해서 우리 국민답게 살았으면 자기는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주신 돈이기 때문에 이게 그분이 보내주신 돈이거든요. 이게 후원금이라고 이거 50만 원 이게 있고 이게 현금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게 50만 원이다 돈 액수로 계산하지 마시고 이게 북에서는 소영 씨 뒤에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장님 같은 이런 큰 분들이 뒤에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마음 든든히 먹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꿈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네. 이 돈을 보내주신 사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열심히 사는 우리 세터민들 두 분한테 50만 원씩 드리라고 그래서 오늘 꿈을 꾸는 대학생한테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 첫 번째 임무는 수행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제 그 임무 수행하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사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